안녕하세요. 서울요양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6회차 문제풀이입니다. 필기 35문제, 실기 45문제, 모두 80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드린 뒤 잠시 시간을 드리니 정답이 몇 번일지 생각해보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뼈 끝부분에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거나 염증성 변화가 생긴 상태이다. 2번, 세균 감염으로 생기는 급성 질환이다. 3번, 젊은 사람에게만 나타난다. 4번, 뼈의 밀도가 낮아진 상태이다. 5번, 근육이 갑자기 마비되는 질환이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1번, 뼈 끝부분에 연골이 닳아 없어지거나 염증성 변화가 생긴 상태이다. 퇴행성 관절염은 뼈를 보호해주는 끝부분에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거나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긴 상태로 노화로 인해 생깁니다. 2번 문제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통증 특징으로 옳은 것은? 1번, 안정하면 악화되고 운동하면 좋아진다. 2번, 날씨와 전혀 관계없다. 3번, 통증의 정도가 모든 사람에게 같다. 4번, 운동하면 악화되고 안정하면 좋아진다. 5번, 한 번 생기면 계속 같은 강도로 유지된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자, 정답은 4번. 운동하면 악화되고 안정하면 좋아진다. 퇴행성 관절염의 통증은 운동하면, 악화되고 안정하면 호전됩니다. 날씨나 활동 정도에 따라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며 사람마다 자각하는 통증 정도가 다릅니다. 3번 문제입니다. 퇴행성 관절염 대상자의 아침 경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하루 종일 풀리지 않는다. 2번, 저녁에만 나타난다. 3번, 경직은 나타나지 않는다. 4번, 1시간 이상 지속된다. 5번, 일반적으로 30분 이내에 풀어진다. 천천히 골라보세요. 이 문제의 정답은 5번, 일반적으로 30분 이내에 풀어진다.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해지는 경직 현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30분 이내에 풀어집니다. 계단 오르내리기나 장거리 걷기, 등산으로 관절을 많이 쓰면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퇴행성 관절염 대상자에게 권장되는 운동으로 옳은 것은? 1번, 등산과 계단 오르내리기. 2번, 장거리 걷기. 3번, 무거운 역기 들기. 4번, 관절을 쓰지 않도록 운동을 하지 않는다. 5번, 수영, 평평한 흙길 걷기. 체조, 어떤 게 정답일까요? 정답은 5번, 수영, 평평한 흙길 걷기, 체조. 수영, 평평한 흙길 걷기, 체조처럼 관절에 부담되지 않는 규칙적인 운동을 합니다. 관절 경직을 막고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통증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관절 운동을 자주 합니다. 5번 문제입니다. 고관절 골절에 관련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고령, 2번 골다공증, 3번 규칙적인 근력 운동, 4번 시력장애, 5번 저체중.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3번 규칙적인 근력 운동. 고관절 골절은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이 낙상할 때 발생합니다. 고령, 하지 기능 부전, 시력장애, 저체중, 보조기 사용, 알코올 섭취가 관련 요인이며 운동은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6번 문제입니다. 고관절 골절의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서해부와 대퇴부에 통증이 있고 이동이 제한된다. 2번,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다. 3번, 손이 떨린다. 4번, 머리가 아프다. 5번,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자, 정답은 1번, 서해부와 대퇴부에 통증이 있고 이동이 제한된다. 고관절 골절은 서해부와 대퇴부의 통증, 이동의 제한,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증상입니다. 매년 노인 3명 중 1명이 낙상을 겪을 만큼 흔합니다. 7번 문제입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비타민 D 합성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한낮에 강렬한 자외선을 오래 쬐다. 2번, 햇볕은 피부에 해로움으로 쬐지 않는다. 3번, 실내에서 형광등을 쬐다. 4번,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를 피해 주 2번에서 3번 팔다리에 햇볕을 쬐다. 5번, 밤에만 산책한다.
천천히 골라보세요. 이 문제의 정답은 4번.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를 피해 주 2번에서 3번 팔다리에 햇볕을 쬐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의 강렬한 자외선은 피하고 그 시간 전후로 주 2번에서 3번, 팔다리 등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햇볕을 쬐면 충분한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금주해야 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1번, 술이 칼슘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2번, 술이 뼈를 튼튼하게 하기 때문에 3번, 술을 마시면 운동량이 늘기 때문에 4번, 술은 골다공증과 무관하다. 5번, 성호르몬을 감소시키고 뼈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어떤 게 정답일까요? 정답은 5번. 성호르몬을 감소시키고 뼈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술은 성호르몬을 감소시키며 뼈 생성을 억제합니다. 또한 과음하면 넘어지기 쉽고 영양불균형으로 골다공증 위험이 커집니다. 흡연도 여성 호르몬 농도를 낮춰 뼈를 약하게 합니다. 9번 문제입니다. 노화에 따른 여성 노인의 생식기계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여성 호르몬 감소로 난소가 작아진다. 2번 질벽이 얇아지고 윤활작용이 감소한다. 3번 성적 욕구가 완전히 사라진다. 4번 질의 수축과 분비물 저하로 지렴이 생기기 쉽다. 5번 빈뇨증, 요실금, 얀뇨증이 생긴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3번. 성적 욕구가 완전히 사라진다. 질벽이 얇아져 성교시 통증이 있을 수 있으나 성적 욕구가 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년기의 성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노화에 따른 남성 노인의 비뇨, 생식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방광, 용적이 커진다. 2번 잔뇨량이 줄어든다. 3번 대부분 전립선 비대를 경험한다. 4번 소변 줄기가 굵어진다. 5번 얀뇨증이 사라진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자, 정답은 3번. 대부분 전립선 비대를 경험한다. 대부분의 남성 노인은 전립선 비대를 경험합니다. 잔뇨량이 늘고 방광 용적이 250ml 정도로 감소해 자주 소변을 보게 되며 방광 근력 저하로 소변 줄기가 가늘어집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얀뇨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24시간 동안 8번 이상 배뇨하는 것. 2번 소변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나오는 것. 3번 수면 중에 배뇨하려고 한 번 이상 일어나는 것. 4번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 5번 소변에 피가 섞이는 것. 천천히 골라보세요. 이 문제의 정답은 3번. 수면 중에 배뇨하려고 한 번 이상 일어나는 것. 얀뇨증은 수면 중에 배뇨하려고 한 번 이상 일어나는 것입니다. 빈뇨증은 24시간 동안 8번 이상 배뇨하는 것. 요실금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요실금을 예방하기 위한 골반 근육 강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숨을 참고 배에 힘을 준다. 2번 항문 근육을 3초간 조이는 동작을 반복한다. 3번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린다. 4번 빠르게 뛰는 운동을 한다. 5번 허리를 비트는 동작을 반복한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정답은 2번 항문 근육을 3초간 조이는 동작을 반복한다.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은 항문 근육을 3초간 조이는 동작을 15번씩 2번 반복합니다. 흔히 케겔 운동이라고 부르며 충분한 수분 섭취와 체중 조절도 함께 필요합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변 줄기가 가늘어진다. 2번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다. 3번 소변이 바로 나오지 않고 힘을 주어야 나온다. 4번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려고 자주 깬다. 5번 소변을 오래 참을 수 있게 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5번 소변을 오래 참을 수 있게 된다. 전립선 비대증은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힘든 긴박뇨가 특징입니다.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잔뇨감이 있으며 배뇨 후 2시간 이내에 다시 마렵고 밤에 자주 깹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관련 요인과 악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노화에 따른 호르몬 불균형, 2번 저지방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3번 비만, 4번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 5번 음주. 잠시 생각해 보세요. 자, 정답은 2번 저지방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전립선 비대증은 호르몬 불균형, 비만,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음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지방 식사와 적당한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예방법이며 음주는 악화시킴으로 금주합니다. 15번 문제입니다. 급성 위염의 치료 및 예방으로 옳은 것은 1번 하루 정도 금식한 뒤 미음 등 유동식부터 섭취한다. 2번 증상이 있어도 계속 식사한다. 3번 뜨거운 음식을 먹어 위를 든다. 4번 자극적인 음식으로 식욕을 돋운다. 5번 물을 마시지 않는다. 천천히 골라보세요. 이 문제의 정답은 1번 하루 정도 금식한 뒤 미음 등 유동식부터 섭취한다. 하루 정도 금식하여 위에 부담을 덜고 구토를 조절한 뒤 미음 등의 유동식을 섭취한 후 된죽을 먹습니다. 금식 중에는 물을 자주 마셔 탈수를 예방하고 충분히 쉬어야 합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위궤양으로 진단된 대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1번 커피를 많이 마신다. 2번 절대적으로 금연한다. 3번 식사를 불규칙하게 한다. 4번 진통제를 자주 복용한다. 5번 매운 음식을 자주 먹는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정답은 2번 절대적으로 금연한다. 담배와 담배 연기에는 발암 물질과 유해왕 물질이 들어있어 위궤양을 악화시키므로 절대적으로 금연해야 합니다. 진통제를 먹어야 할 때는 반드시 점막 보호제를 함께 복용합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위궤양의 심각한 합병증으로 즉시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1번 가벼운 속쓰림, 2번 위출혈, 위천공, 위협착, 3번 식후 트림, 4번 가벼운 소화불량, 5번 일시적인 식욕 저하.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2번. 위출혈, 위천공, 위협착. 위출혈, 위천공, 위협착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위천공은 위에 구멍이 생기는 것, 위협착은 상처난 부분끼리 달라붙거나 좁아지는 것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위암의 위험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짠 음식과 염장식품 섭취, 2번 음주와 흡연, 3번 균형 잡힌 식사와 금연, 4번 위암의 가족력, 5번 만성 위축 성위염. 잠시 생각해 보세요. 자, 정답은 3번 균형 잡힌 식사와 금연. 균형 잡힌 식사와 금연은 예방법입니다. 위암은 짠 음식, 염장식품, 음주 흡연, 가족력, 만성 위축성 위염, 헬리코박터균 감염 등이 위험 요인이며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조기 위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증상이 뚜렷해 쉽게 발견된다. 2번 대부분 특별한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된다. 3번 치료가 불가능하다. 4번 젊은 사람에게만 생긴다. 5번 증상만으로 정확히 진단할 수 있다. 천천히 골라보세요. 이 문제의 정답은 2번 대부분 특별한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된다. 조기 위암은 약 80% 이상에서 특별한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됩니다. 증상만으로 진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정기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20번 문제입니다. 노화에 따라 노인이 잘 느끼게 되는 맛은 1번 짠맛과 단맛, 2번 모든 맛을 똑같이 느낀다. 3번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한다. 4번 매운맛만 느낀다. 5번 쓴맛과 신맛. 어떤 게 정답일까요? 정답은 5번 쓴맛과 신맛. 노화로 맛을 느끼는 세포수가 줄고 후각이 떨어져 미각이 둔화되는데 짠맛과 단맛에는 둔해지고 쓴맛과 신맛은 잘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짜게 먹는 경향이 생깁니다. 21번 문제입니다. 노화로 췌장 기능이 떨어져 생기는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지방 흡수력이 좋아진다. 2번 당뇨병 위험이 줄어든다. 3번 간 기능이 좋아진다.
4번. 소화효소 생산이 감소해 지방 흡수력이 떨어진다. 5번. 위산 분비가 늘어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4번. 소화효소 생산이 감소해 지방 흡수력이 떨어진다. 췌장에서 소화효소 생산이 감소해 지방의 흡수력이 떨어지고 호르몬 분비 감소로 당내성이 떨어져 당뇨병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당내성은 세포가 혈액에서 포도당을 흡수하는 능력입니다. 22번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질병에 대해 말할 때 옳은 것은? 1번 심장병인 것 같으니 빨리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2번 수술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3번 약을 바꾸셔야 합니다. 4번 병원에 가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번 이건 위암 초기 증상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자, 정답은 4번 병원에 가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질병명을 예측해 말하거나 수술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확한 판단이 대상자와 가족에게 혼란과 걱정을 주기 때문이며 병원에 가보는 것이 좋겠다고만 말합니다. 23번 문제입니다. 대상자가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을 호소할 때 옳은 대처는? 1번 잠시 지켜본 뒤 다음 방문 때 확인한다. 2번 생명과 직결되므로 즉시 조치하고 보고한다. 3번 요양보호사가 진통제를 준다. 4번 가족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5번 대상자를 눕히고 자리를 뜬다. 천천히 골라보세요. 이 문제의 정답은 2번 생명과 직결되므로 즉시 조치하고 보고한다.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최대한 빨리 조치해야 합니다. 가족과 상의하고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하며 대상자를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해줍니다. 24번 문제입니다. 대상자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로 옳은 것은? 1번 빨리 걷게 해 정신을 차리게 한다. 2번 업고 뛰어 이동한다. 3번 그 자리에 주저앉도록 한다. 4번 찬물을 끼얹는다. 5번 혼자 서 있게 한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정답은 3번 그 자리에 주저앉도록 한다.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는 대상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도록 하여 낙상으로 인한 뇌 손상을 예방합니다. 억지로 걷게 하면 넘어져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25번 문제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대상자를 돌볼 때 요양보호사가 특히 유의할 것은? 1번 식사량 제한, 2번 수분 섭취 제한, 3번 외출 금지, 4번 대화 최소화, 5번 낙상과 같은 안전사고 예방.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5번 낙상과 같은 안전사고 예방.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대상자는 낙상과 같은 안전사고 예방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식사를 돕고 수술 후에는 잔존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재활을 도와야 합니다. 26번 문제입니다.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돌볼 때 요양보호사가 할 일로 옳은 것은? 1번 사용 방법을 정확하게 설명한다. 2번 대상자가 알아서 쓰게 둔다. 3번 고장나면 직접 수리한다. 4번 사용을 금지한다. 5번 요양보호사가 대신 사용한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자, 정답은 1번 사용 방법을 정확하게 설명한다. 교재는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대상자에게 사용 방법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잘못 쓰면 넘어지거나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7번 문제입니다. 배뇨를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처음부터 기저귀를 채운다. 2번 소변 주머니를 항상 달아둔다. 3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4번 기저귀는 자제하고 스스로 하도록 훈련한다. 5번 화장실 이용을 막는다. 천천히 골라보세요. 이 문제의 정답은 4번 기저귀는 자제하고 스스로 하도록 훈련한다. 기저귀나 소변, 주머니 사용은 최대한 자제하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낮에는 배뇨 강력에 맞추어 소변을 보도록 유도하고 밤에만 기저귀를 채웁니다. 28번 문제입니다. 배뇨 문제로 도움을 받는 대상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로 옳은 것은? 1번 혼자 방을 쓰면 아무 조치도 필요 없다.
2번 문을 열어 두고 진행한다. 3번 가족을 불러 함께 본다. 4번 혼자 방을 쓰더라도 스크린을 쳐준다. 5번 빨리 끝내면 된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정답은 4번 혼자 방을 쓰더라도 스크린을 쳐준다. 누군가 방문을 열면 대상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므로 혼자서 방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스크린을 쳐주는 등 최대한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29번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요실금 대상자를 관찰할 때 확인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학력, 2번 요실금이 있는지, 긴박료로 밤에 잠을 깨는지, 3번 가족의 직업, 4번 대상자의 재산, 5번 이웃과의 관계.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2번 요실금이 있는지, 긴박료로 밤에 잠을 깨는지. 요양보호사는 요실금이 있는지, 긴박료 때문에 밤에 잠을 깨는지를 관찰해 기록하고 보고합니다. 요실금 대상자는 피부 손상 등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30번 문제입니다. 노화에 따른 대장의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항문 괄약근의 긴장도가 높아진다. 2번 변비가 사라진다. 3번 수분 흡수가 늘어난다. 4번 장내 세균이 없어진다. 5번 직장벽의 탄력성이 감소하고 괄약근 긴장도가 떨어져 변실금이 생길 수 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자, 정답은 5번. 직장벽의 탄력성이 감소하고 괄약근 긴장도가 떨어져 변실금이 생길 수 있다. 노화로 직장벽의 탄력성이 감소하고 항문 괄약근의 긴장도가 떨어져 변실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화 능력 저하로 가스가 차고 변비, 설사, 구토도 잘 생깁니다. 31번 문제입니다. 노화로 간 기능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약물이 더 빨리 배출된다. 2번 약물 부작용이 줄어든다. 3번 간의 크기가 커진다. 4번 소화가 잘 된다. 5번 약물의 대사와 제거 능력이 저하된다. 천천히 골라보세요. 이 문제의 정답은 5번. 약물의 대사와 제거 능력이 저하된다. 노화로 간 기능이 떨어져 약물의 대사와 제거 능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노인은 같은 용량의 약에도 부작용이 쉽게 나타나므로 복용 중인 약을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32번 문제입니다. 노인이 음식을 씹기 어려워지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충치, 2번 치아의 탈락, 3번 잘 맞지 않는 의치, 4번 침 분비의 증가, 5번 하악골의 쇠약. 어떤 게 정답일까요? 정답은 4번 침 분비의 증가. 노화로 타액과 위액 분비는 저하됩니다. 충치, 치아 탈락, 맞지 않는 의치, 하악골 쇠약으로 씹기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섬유식이 섭취가 부족해져 변비가 잘 생깁니다. 33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칼슘 섭취를 돕는 이유로 옳은 것은 1번 살을 빼기 위해, 2번 혈압을 낮추기 위해, 3번 잠을 잘 자기 위해, 4번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영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5번 소화를 돕기 위해.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4번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영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는 적절한 영양과 운동이 중요합니다. 인체는 약물보다 자연식품의 영양물질을 더 잘 흡수하므로 식사로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돕습니다. 34번 문제입니다. 수술을 받은 대상자의 회복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2번 모든 일을 대신해준다. 3번 잔존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을 돕는다. 4번 외출을 금지한다. 5번 식사량을 줄인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자, 정답은 3번. 잔존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을 돕는다. 수술을 받은 대상자는 회복을 위해 재활이 필요하므로 잔존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력이 더 빨리 떨어집니다. 35번 문제입니다.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증이 있는 대상자를 돌볼 때 요양보호사가 관찰할 것은 1번 체중이 늘어나는지만 본다. 2번 식욕이 있는지만 본다. 3번 수면 시간만 확인한다. 4번 관찰은 필요 없다. 5번
뇌졸중이 발생하는지 철저히 관찰한다. 천천히 골라보세요. 이 문제의 정답은 5번. 뇌졸중이 발생하는지 철저히 관찰한다.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증이 있는 대상자는 평소 처방약을 복용하면서 뇌졸중이 발생하는지 철저히 관찰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편마비, 언어장애, 심한 두통이 나타나면 즉시 신고합니다. 36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에게 알약을 줄 때 옳은 방법은 1번 약병에서 손으로 바로 꺼낸다. 2번 손으로 만진 약은 약병에 다시 넣는다. 3번 약병에서 약뚜껑으로 옮긴 후에 손으로 옮긴다. 4번 개수가 많아도 한 번에 모두 준다. 5번 물 없이 삼키게 한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정답은 3번 약병에서 약뚜껑으로 옮긴 후에 손으로 옮긴다. 알약은 약병에서 약뚜껑으로 옮긴 후에 손으로 옮기며 손으로 만진 약은 약병에 다시 넣지 않습니다. 개수가 많으면 두세 번으로 나누어 주고 물을 충분히 제공합니다. 37번 문제입니다. 대상자가 손을 떨거나 약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을 때 옳은 방법은 1번 요양보호사가 직접 입안에 넣어준다. 2번 약을 바닥에 놓아준다. 3번 약을 주지 않는다. 4번 가족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5번 한꺼번에 쏟아준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1번 요양보호사가 직접 입안에 넣어준다. 대상자가 손을 떨거나 입안에 넣다가 떨어뜨려 약을 잃어버릴 우려가 있으면 직접 입안에 넣어줍니다. 약을 삼키기 쉽고 흡수가 잘 되도록 물을 충분히 줍니다. 38번 문제입니다. 투약을 도울 때 대상자의 자세로 옳은 것은 1번 침상머리를 높이고 반자위를 취하게 한다. 2번 똑바로 눕힌다. 3번 엎드리게 한다. 4번 고개를 뒤로 젖히게 한다. 5번 옆으로 완전히 돌려 눕힌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자, 정답은 1번. 침상머리를 높이고 반자위를 취하게 한다. 투약 시에는 침상머리를 높이고 반자위를 취하게 합니다. 사례와 흡인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며 약을 먹으면서 기침을 심하게 하거나 구토하면 즉시 보고합니다. 39번 문제입니다. 투약을 돕기 전에 요양보호사가 확인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약 포장지에 쓰인 대상자의 이름, 2번 입으로 약을 삼킬 수 있는지, 3번 금식인지 여부, 4번 대상자의 재산 상태, 5번 오심이나 구토가 있는지 천천히 골라보세요. 이 문제의 정답은 4번 대상자의 재산 상태. 투약 전에는 이름, 삼킬 수 있는지, 금식 여부, 오심 구토 유무를 확인합니다. 약물을 만지기 전에는 반드시 비누로 손을 씻고 처방된 이외의 약을 섞어주지 않습니다. 40번 문제입니다. 대상자가 약을 잘못 복용했을 때 옳은 대처는 1번 물을 많이 먹여 희석한다. 2번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3번 토하게 한다. 4번 다음 진료 때 말한다. 5번 가족에게만 알린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정답은 2번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약을 잘못 복용했을 경우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토하게 하거나 조치하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41번 문제입니다. 노인의 미각 변화를 고려한 식사 준비로 옳은 것은 1번 싱겁게 조리하고 다른 맛으로 풍미를 낸다. 2번 짠맛에 둔해짐으로 소금을 더 넣는다. 3번 설탕을 많이 넣는다. 4번 쓴 음식을 자주 준다. 5번 아무 조리법이나 상관없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1번. 싱겁게 조리하고 다른 맛으로 풍미를 낸다. 노인은 짠맛과 단맛에 둔해져 점점 짜게 먹기 쉬우므로 싱겁게 조리하되 식초, 향신료, 제철 재료 등으로 풍미를 살립니다. 과도한 염분은 고혈압을 악화시킵니다. 42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수분 섭취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갈증을 느낄 때만 마시게 한다. 2번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불편하니 낮에도 줄인다. 3번 커피로 대신하게 한다. 4번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게 한다. 5번 갈증이 없어도 규칙적으로 마시게 한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자, 정답은 5번.
갈증이 없어도 규칙적으로 마시게 한다. 교재는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수시로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게 한다고 명시합니다. 노인은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져 탈수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43번 문제입니다. 변비가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요양보호사가 판단해 변비약을 준다. 2번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와 과일을 준다. 3번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게 한다. 4번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게 한다. 5번 정해진 시간에 배변을 시도하게 한다. 천천히 골라보세요. 이 문제의 정답은 1번 요양보호사가 판단해 변비약을 준다. 약물은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줄 수 없습니다. 필요하면 의료인과 충분히 상의해야 하며 관장은 의료행위이므로 간호사가 수행합니다. 44번 문제입니다.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수분을 제한한다. 2번 찬 음식을 준다. 3번 탈수를 막기 위해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게 한다. 4번 즉시 지사제를 먹인다. 5번 기름진 음식을 준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정답은 3번 탈수를 막기 위해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게 한다. 설사는 탈수 위험이 크므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게 합니다. 지사제 등 약물은 임의로 줄 수 없으며 배설물의 상태를 관찰해 기록하고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합니다. 45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배설 후 관찰 내용을 기록할 때 옳은 것은? 1번 많이 봤다. 이런 식으로 느낌을 적는다. 2번 색깔, 혼탁 여부, 배설량 등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3번 특이사항만 기억해둔다. 4번 일주일치를 모아 적는다. 5번 기록하지 않는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2번 색깔, 혼탁 여부, 배설량 등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교재의 배설 후 관찰 내용은 색깔, 혼탁 여부, 배설 시간, 잔뇨감, 잔변감, 배설량입니다. 이상 배설물은 색깔 냄새 특성을 정확히 기록하고 평소와 다르면 즉시 보고합니다. 46번 문제입니다. 화장실. 이동이 어려운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무조건 기저귀를 사용하게 한다. 2번 이동변기를 활용해 스스로 배설하도록 돕는다. 3번 화장실 이용을 포기시킨다. 4번 수분을 제한한다. 5번 침대에서만 배설하게 한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자, 정답은 2번 이동변기를 활용해 스스로 배설하도록 돕는다. 기저귀 사용은 최대한 자제하고 이 이동, 병이나 간이 변기를 활용해 스스로 배설하도록 돕습니다. 잔종 기능을 유지하고 자존감을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47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머리를 감길 때 준비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한다. 2번 물 온도를 손으로 확인한다. 3번 감긴 후 신속히 말린다. 4번 대상자에게 미리 설명한다. 5번 공복이나 식후 바로 감긴다. 천천히 골라보세요. 이 문제의 정답은 5번 공복이나 식후 바로 감긴다. 공복과 식후 바로는 피해야 합니다. 어지럼증이나 소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긴 후에는 한기가 들 수 있어 신속히 말립니다. 48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손발톱을 자르기 전에 하는 일로 옳은 것은? 1번 따뜻한 물에 10에서 15분 정도 담근다. 2번 마른 상태에서 바로 자른다. 3번 알코올로 소독한다. 4번 찬물에 담근다. 5번 아무 준비 없이 자른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정답은 1번 따뜻한 물에 10에서 15분 정도 담근다. 따뜻한 물에 10에서 15분 정도 담가 혈액 순환을 돕고 이물질을 제거한 뒤 자릅니다. 자른 후에는 로션을 바르며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49번 문제입니다. 손발을 청결히 한 뒤 확인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발톱이 살로 파고들었거나 염증이 있는지 본다. 2번 손톱의 길이만 잰다. 3번 대상자의 나이를 확인한다. 4번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는다. 5번 송음을 본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1번 발톱이 살로 파고들었거나 염증이 있는지 본다. 손톱이나 발톱이 살 안쪽으로 심하게 파고들었거나 발톱 주위 염증이나
감염 등 이상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특히 당뇨병 대상자는 작은 상처도 위험합니다. 50번 문제입니다. 대상자가 목욕 중 어지러움증을 호소할 때 옳은 대처는? 1번, 빨리 끝내고 나온다. 2번, 즉시 중단하고 안전한 곳에 앉혀 안정시킨다. 3번, 찬물을 끼얹는다. 4번, 혼자 두고 도움을 청하러 간다. 5번, 계속 진행한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자, 정답은 2번, 즉시 중단하고 안전한 곳에 앉혀 안정시킨다. 목욕 중 이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안전한 곳에 앉혀 안정시킨 뒤 보고합니다. 낙상 위험이 크므로 대상자 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51번 문제입니다. 침상 목욕을 도울 때 옳은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노출을 최소화한다. 2번, 씻는 부위만 순서대로 드러낸다. 3번, 온몸을 한꺼번에 벗겨놓고 씻긴다. 4번,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한다. 5번, 씻은 뒤 바로 물기를 닦는다. 천천히 골라보세요. 이 문제의 정답은 3번, 온몸을 한꺼번에 벗겨놓고 씻긴다. 침상 목욕은 노출을 최소화하고 씻는 부위만 순서대로 드러내야 합니다. 온몸을 벗겨두면 천이 떨어지고 수치심을 줍니다. 52번 문제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옷을 벗길 때 올바른 순서는? 1번, 마비된 쪽 팔부터 벗긴다. 2번, 양쪽을 동시에 벗긴다. 3번, 머리부터 벗긴다. 4번, 순서는 상관없다. 5번, 건강한 쪽 팔부터 벗긴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정답은 5번, 건강한 쪽 팔부터 벗긴다.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입을 때는 불편한 쪽부터입니다. 벗거니 입불로 외우면 편합니다.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한 순서입니다. 53번 문제입니다. 침대 시트를 교환할 때 옳은 방법은? 1번, 대상자를 안 채워두고 한 번에 간다. 2번,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히고 한쪽씩 교환한다. 3번, 대상자를 바닥에 내려놓는다. 4번, 시트를 그냥 덮어둔다. 5번, 대상자를 들어 올린 채로 간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2번,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히고 한쪽씩 교환한다. 거동이 어려운 대상자는 옆으로 돌려 눕히고 한쪽씩 나누어 교환합니다. 시트에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팽팽히 펴야 욕창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54번 문제입니다. 대상자를 일으켜 세울 때 요양보호사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팔을 잡아당겨 일으킨다. 2번, 한 번에 빠르게 일으킨다. 3번,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힌 뒤 잠시 있다가 천천히 일으킨다. 4번, 뒤에서 밀어 올린다. 5번, 혼자 일어나게 둔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자, 정답은 3번.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힌 뒤 잠시 있다가 천천히 일으킨다. 갑자기 일어나면 기립성 저혈압으로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은 상태로 한참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게 합니다. 팔을 당기면 어깨가 다칩니다. 55번 문제입니다. 부축하며 걷기를 할 때 옳은 방법은? 1번, 요양보호사가 앞에서 끌어준다. 2번, 뒤에서 어깨를 민다. 3번, 대상자를 업고 걷는다. 4번, 옆에 서서 허리를 껴안듯이 잡고 약한 쪽 다리를 먼저 내딛게 한다. 5번, 손만 잡고 빠르게 걷는다. 천천히 골라보세요. 이 문제의 정답은 4번, 옆에 서서 허리를 껴안듯이 잡고 약한 쪽 다리를 먼저 내딛게 한다. 대상자 옆에 서서 팔로 허리를 껴안듯이 잡고 반대편 손으로 요양보호사 어깨 위에 있는 대상자의 손을 잡습니다. 서로 반대편 발을 앞으로 내딛어 발을 맞추고 약한 쪽 다리를 먼저 내딛게 합니다. 56번 문제입니다. 보행 돕기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동을 통해 생활 범위가 확대된다. 2번, 근골격계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3번, 인지 및 신체 기능을 유지한다. 4번, 요양보호사의 업무 시간을 줄인다. 5번, 자립심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정답은 4번, 요양보호사의 업무 시간을 줄인다. 보행 돕기의 목적은 생활 범위 확대, 근골격계 기능 강화, 인지 신체 기능 유지, 자립심 회복입니다. 가능한 한 스스로 걷도록 격려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지지해 줍니다. 57번 문제입니다.
보행을 시작하기 전 요양보호사가 확인할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팡이 끝에 고무가 닳지 않았는지. 2번, 손잡이가 안전한지. 3번, 대상자의 학력. 4번, 미끄럼 방지 양말과 신발을 신었는지. 5번, 혼자 일어나는데 무리가 없는 상태인지.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3번. 대상자의 학력. 보행 전에는 지팡이 끝 고무의 마모, 손잡이 안전, 미끄럼 방지 양말과 신발, 혼자 일어날 수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합니다. 사전에 목적과 효과를 알려 동의를 구합니다. 58번 문제입니다. 지팡이를 짚고 걸을 때 방향 전환을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제자리에서 빠르게 돈다. 2번, 뒤로 물러선 뒤 돈다. 3번, 지팡이를 놓고 돈다. 4번, 불편한 쪽을 지팡이 쪽으로 내밀고 건강한 다리에 체중을 실어 천천히 반원을 그린다. 5번, 요양보호사가 들어서 돌린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자, 정답은 4번. 불편한 쪽을 지팡이 쪽으로 내밀고 건강한 다리에 체중을 실어 천천히 반원을 그린다. 방향 전환을 할 때는 불편한 쪽을 지팡이 쪽으로 내밀고 건강한 다리에 체중을 실어 원을 그리듯 천천히 반원을 그리며 방향을 바꿉니다. 급하게 돌면 넘어집니다. 59번 문제입니다. 양쪽 다리가 모두 약한 대상자가 보행기를 사용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보행기를 앞으로 옮긴 뒤 한 발씩 옮긴다. 2번, 두 다리를 동시에 옮긴다. 3번, 보행기를 든 채로 걷는다. 4번, 보행기를 뒤에 두고 걷는다. 5번, 보행기 없이 걷는다. 천천히 골라보세요. 이 문제의 정답은 1번, 보행기를 앞으로 옮긴 뒤 한 발씩 옮긴다. 양쪽 다리가 모두 약한 경우 보행기를 먼저 앞으로 옮기고 한 발씩 차례로 옮깁니다. 한쪽 다리만 약한 경우에는 약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옮긴 뒤 건강한 다리를 옮깁니다. 60번 문제입니다. 침대에서 일어서기를 도울 때 옳은 순서는? 1번, 침대를 의자 높이로 맞추고 옆으로 누운 뒤 다리를 내려 일어나 함께한다. 2번, 곧바로 일으켜 세운다. 3번, 뒤로 누운 채 끌어당긴다. 4번, 엎드리게 한 뒤 일으킨다. 5번, 이불을 잡고 당기게 한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정답은 1번, 침대를 의자 높이로 맞추고 옆으로 누운 뒤 다리를 내려 일어나 앉게 한다. 침대를 의자 높이로 맞추고 모서리 쪽으로 이동해 입구 쪽을 향해 옆으로 눕습니다. 다리를 내려 발을 바닥에 대고 팔꿈치에 힘을 주고 밀면서 일어나 앉습니다. 61번 문제입니다. 휠체어를 펼 때 옳은 방법은? 1번, 잠금 장치를 푼 채로 편다. 2번, 잠금 장치를 잠근 뒤 팔걸이를 펼치고 시트를 눌러 편다. 3번, 시트를 잡아당겨 편다. 4번, 발판을 먼저 내린다. 5번, 팔걸이를 먼저 편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2번, 잠금 장치를 잠근 뒤 팔걸이를 펼치고 시트를 눌러 편다. 휠체어를 펼 때는 잠금 장치를 잠그고 팔걸이를 펼친 뒤 시트를 눌러서 펴니다. 접을 때는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올리고 시트를 들어 올린 뒤 팔걸이를 접습니다. 62번 문제입니다. 휠체어 발판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발판 및 볼트를 풀어 다리 길이에 맞춘 뒤 조인다. 2번, 발판을 손으로 구부린다. 3번, 조절할 수 없다. 4번, 대상자가 직접 조절하게 한다. 5번, 발판을 떼어낸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자, 정답은 1번, 발판 및 볼트를 풀어 다리 길이에 맞춘 뒤 조인다. 발판 밑에 있는 볼트를 왼쪽으로 돌려 푼 뒤 발 받침대를 좌우로 움직여 대상자의 다리 길이에 맞추고 볼트를 오른쪽으로 돌려 조입니다. 맞지 않으면 자세가 불안정해집니다. 63번 문제입니다. 휠체어에 앉은 올바른 자세로 옳은 것은? 1번, 몸통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2번, 얼굴이 앞쪽을 향하고 몸통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다. 3번, 고개를 숙이고 있다. 4번, 엉덩이가 앞으로 미끄러져 있다. 5번, 발이 발판에서 떨어져 있다. 천천히 골라보세요. 이 문제의 정답은 2번, 얼굴이 앞쪽을 향하고 몸통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다. 휠체어에서는
얼굴이 앞쪽을 향하고 몸통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은 자세가 올바릅니다. 자세가 무너지면 욕창과 관절 변형이 생기므로 수시로 확인합니다. 64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에게 낙상이 발생했을 때 요양보호사가 작성하는 기록으로 옳은 것은 1번 상태기록지 또는 사고보고서, 2번 인수인계서, 3번 급여 제공 계획서, 4번 원래 회의록, 5번 작성하지 않는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정답은 1번 상태기록지 또는 사고보고서. 위기 상황이 종료되면 상태기록지 또는 사고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기관에 따라 명칭이 다르며 가급적 자세히 사실만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5번 문제입니다. 사고 기록을 작성할 때 옳은 표현은 1번 심근경색증이 발생했던 것 같다. 2번 몇시경 흉통으로 방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어떤 조치를 하였음. 3번 많이 아파 보였다. 4번 평소보다 안 좋았다. 5번 큰일 날 뻔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2번 몇시경 흉통으로 방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어떤 조치를 하였음. 추측이 아니라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심근경색증이 발생했던 것 같다가 아니라 발견 시각, 상황, 취한 조치를 그대로 기록합니다. 이 기록은 나와 기관을 보호하는 자료입니다. 66번 문제입니다. 119에 반드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1번 의식이 없고 호흡이 없을 때, 2번 경련이 멈추지 않을 때, 3번 갑작스러운 편마비가 왔을 때, 4번 심한 출혈이 있을 때, 5번 묻는 말에 명료히 답하고 호흡과 맥박이 정상이며 경미한 사고일 때. 잠시 생각해 보세요. 자, 정답은 5번 묻는 말에 명료히 답하고 호흡과 맥박이 정상이며 경미한 사고일 때. 대상자가 명료하게 대답하고 호흡 맥박이 정상이며 뚜렷한 위기 징후가 없다면 반드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낙상, 화상, 열상 등 경미한 사고는 가족 또는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67번 문제입니다. 응급처치를 하기 전 여유가 있을 때 요양보호사가 할 일로 옳은 것은 1번 혼자 판단해 약을 준다. 2번 병원으로 바로 옮긴다. 3번 기록부터 작성한다. 4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5번 기관장과 가족에게 연락한다. 천천히 골라보세요. 이 문제의 정답은 5번 기관장과 가족에게 연락한다. 여유가 있다면 응급처치 전에 기관장과 가족에게 연락합니다. 다만 연락이 안 되거나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응급처치를 시행합니다. 68번 문제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당황한 대상자를 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상황의 심각성을 자세히 설명한다. 2번 함께 당황한다. 3번 손을 잡고 안심시키며 침착하게 대한다. 4번 혼자 두고 도움을 청하러 간다. 5번 빨리 일으켜 세운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정답은 3번 손을 잡고 안심시키며 침착하게 대한다. 당황하는 환자 곁에서 손을 잡고 안심시키는 행동도 응급처치에 포함됩니다. 침착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리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69번 문제입니다. 재난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기본 자세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만 두고 먼저 대피한다. 2번 정보를 확인하지 않는다. 3번 기관에 연락하지 않는다. 4번 상황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5번 항상 침착하게 최신 정보를 계속 수집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5번 항상 침착하게 최신 정보를 계속 수집한다. 재난 상황에서는 항상 침착해야 합니다. 휴대폰이나 텔레비전을 켜두고 최신 정보를 계속 수집하며 필요하면 기관장에게 연락해 행동 지침을 받습니다. 자신의 안전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70번 문제입니다. 소화기를 사용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안전핀을 뽑는다. 이어서 노즐을 불 쪽으로 향한다. 손잡이를 움켜쥔다. 마지막으로 분말을 고루 쏜다. 2번 손잡이를 먼저 쥔다. 그 다음 안전핀을 뽑는다. 마지막으로 분말을 쏜다. 3번 노즐을 향한다. 그 다음 분말을 쏜다.
마지막으로 안전핀을 뽑는다. 4번 분말을 쏜다. 다음에 안전핀을 뽑는다. 5번 안전핀은 뽑지 않아도 된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자, 정답은 1번 안전핀을 뽑는다. 이어서 노즐을 불 쪽으로 향한다. 손잡이를 움켜쥔다. 마지막으로 분말을 고루 쏜다. 소화기는 안전핀을 뽑고 노즐을 잡아 불 쪽을 향한 뒤 손잡이를 움켜쥐고 분말을 고루 쏩니다. 실내에서는 밖으로 대피할 때를 대비해 문을 등지고 분말을 쏩니다. 71번 문제입니다. 화재 발생 시 불을 끌지 대피할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1번 불길이 커도 반드시 끄고 나온다. 2번 무조건 대피한다. 3번 불길이 천장까지 닿지 않았으면 진화를 시도한다. 4번 물건을 챙긴 뒤 판단한다. 5번 불길 크기와 관계없이 소화기를 쓴다. 천천히 골라보세요. 이 문제의 정답은 3번. 불길이 천장까지 닿지 않았으면 진화를 시도한다. 불길이 천장까지 닿지 않은 불이라면 소화기나 물량동이로 신속하게 진화를 시도합니다. 불길이 커져 끄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72번 문제입니다. 실내에서 화재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1번 짐을 챙긴다. 2번 불이야 라고 소리치고 비상벨을 눌러 알린다. 3번 혼자 조용히 대피한다. 4번 창문을 연다. 5번 사진을 찍는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정답은 2번 불이야 라고 소리치고 비상벨을 눌러 알린다.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불이야 라고 소리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립니다. 그 다음 불을 끌 것인지 대피할 것인지 판단합니다. 73번 문제입니다. 화재로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없을 때 옳은 방법은 1번 엘리베이터를 탄다. 2번 창문 밖으로 뛰어내린다. 3번 방 안에서 기다린다. 4번 옥상으로 이동한다. 5번 지하로 내려간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4번 옥상으로 이동한다.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없을 경우 옥상으로 이동해야 하며 이때 옥상 출입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정전으로 갇힐 수 있어 절대 이용하지 않습니다. 74번 문제입니다. 태풍이나 수해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상수도 오염에 대비해 욕조에 물을 받아둔다. 2번 응급약, 손전등, 비상식량을 챙겨둔다. 3번 차량은 미리 연료를 채운다. 4번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주차장으로 대피한다. 5번 하천변과 공사장 근처는 피한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자, 정답은 4번.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주차장으로 대피한다. 침수가 우려되는 낮은 지대, 예를 들어 지하주차장은 피해야 합니다. 하천변, 산길, 공사장,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근처, 방파제 옆으로도 이동하지 않습니다. 75번 문제입니다. 물이 집 안으로 흘러 들어올 때 2차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전기차 당이를 내리고 가스 밸브를 잠근다. 2번 전기를 계속 사용한다. 3번 가스를 켜둔다. 4번 물을 퍼내며 기다린다. 5번 콘센트를 만져 확인한다. 천천히 골라보세요. 이 문제의 정답은 1번 전기차 당이를 내리고 가스 밸브를 잠근다. 2차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차 당이를 내리고 가스 밸브를 잠급니다. 가스와 정의는 기술자의 안전조사가 끝난 후 사용하며 몸이 물에 젖었다면 비누로 깨끗이 씻습니다. 76번 문제입니다. 지진으로 집이 흔들리는 동안 옳은 행동은 1번 즉시 밖으로 뛰어나간다. 2번 창문 근처로 이동한다. 3번 탁자 아래로 들어가 탁자 다리를 꼭 잡는다. 4번 엘리베이터를 탄다. 5번 서서 기다린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정답은 3번. 탁자 아래로 들어가 탁자 다리를 꼭 잡는다.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탁자가 없으면 머리를 팔로 감싸 웅크립니다. 집이 흔들리는 동안에는 대피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77번 문제입니다. 지진으로 흔들림이 멈춘 뒤 할 일로 옳은 것은 1번 엘리베이터로 내려간다. 2번 집 안에 그대로 머문다. 3번 전기를 켜 확인한다. 4번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5번, 창문을 닫는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4번.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나가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78번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감염될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상자를 만지기 전후 손을 씻는다. 2번 필요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다. 3번 증상이 있는 대상자와 접촉해도 보호구를 쓰지 않는다. 4번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5번 예방접종을 받는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자, 정답은 3번. 증상이 있는 대상자와 접촉해도 보호구를 쓰지 않는다.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마스크와 장갑 등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기관은 적절한 보호장구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79번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스스로의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2번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다. 3번 충분히 잔다. 4번 허리가 아파도 참고 계속 일한다. 5번 작업 전후 스트레칭을 한다. 천천히 골라보세요. 이 문제의 정답은 4번 허리가 아파도 참고 계속 일한다. 교재는 근골격계 질환도 통증과 부종에 따라 치료해야 하며 지나치게 통증이 있는 움직임은 피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통증이 있으면 무리한 작업을 피하고 조기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80번 문제입니다. 대상자가 서비스에 불만을 표현할 때 요양보호사의 태도로 옳은 것은? 1번 변명부터 한다. 2번 무시하고 넘어간다. 3번 대상자를 나무란다. 4번 다음부터 오지 않겠다고 한다. 5번 존중하여 듣고 기관의 고충 처리 절차에 따라 전달한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정답은 5번. 존중하여 듣고 기관의 고충 처리 절차에 따라 전달한다. 노인과 보호자는 불만과 고충을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관은 이를 처리할 절차를 마련하고 즉각적인 해결 조치를 취해야 하며 불평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요양이었습니다. 오늘 80문제 중에 몇 문제나 맞히셨나요? 틀린 문제는 해설을 다시 한번 보시면 훨씬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차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